안녕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보이스피싱 사기가 없어지는 그날을 기다리며 단 한 명이라도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유튜브 보이스피싱 백신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은 2021년 2월 21일 신분증 분실했다가 계좌 순식간에 모두 털린 오픈 뱅킹 악용 신용범죄가 기승을 부린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범인은 훔친 A씨의 신분증으로 휴대폰을 새로 만들고 오픈 뱅킹을 악용해서 A씨 다른 은행 3개의 계좌에서 잔액까지 전부 끌어갔습니다. 경찰에 잡혔지만 다른 은행 계좌에 남겨두었던 대출 잔액까지 이미 모두 사라진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픈 뱅킹은 하나의 금융사 앱에서 자신의 모든 금융사 계좌를 조회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입니다. 소비자가 한 은행의 앱을 깔고 오픈 뱅킹에 등록하면 다른 금융사 계좌를 읽어와서 통화 관리할 수 있고 다른 금융사 계좌번호를 몰라도 일괄 등록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오픈 뱅킹이 편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빅테크, 핀테크 앱에서도 오픈 뱅킹에 참여하는 모든 금융사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으며 하루 통합 한도도 1,000만 원까지 타행 간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은행 앱을 깔지 않아도 간단한 인증만으로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가능하고 송금 시간, 송금 수수료도 많이 내려가는 편리성이 있다고 합니다. 2019년 말 시범 도입 출시 1년 만에 9,600여만 개의 계좌가 등록되었고 조회와 이체 비용은 24억 4천만 원을 돌파했으며 2020년도에는 증권사, 상호금융조합과 핀테크 업체들도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2월 21일 금융권리 경찰에 따르면 오픈 뱅킹을 악용해 여러 금융사 계좌의 고객 자금 탈취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신분증과 신용정보만 획득하면 대포폰을 개설해서 비대면으로 오픈 뱅킹에 가입할 수 있고 오픈 뱅킹 가입 시 최초 인증을 하고 간편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별다른 인증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분증이나 지갑을 탈취한 후 특정 개인의 오픈 뱅킹을 악용해서 돈을 가져오는 사례가 대표적이고 오픈 뱅킹을 연결해서 여러 계좌의 돈을 특정 계좌로 입금하라는 보이스피싱도 포착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픈 뱅킹 앱 하나를 받아 비대면으로 인증한 후 오픈 뱅킹 서비스를 악용하면 한 곳의 금융사만 인증해도 타 금융사의 계좌에 있는 잔액까지 끌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 은행 영업점에 오픈 뱅킹을 악용해 계좌의 자금을 빼내는 범죄를 당한데 거래를 취소하는 방법이 없는지 신고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픈 뱅킹에는 당신이 갖고 계신 다른 은행의 모든 계좌가 노출됩니다. 오픈 뱅킹으로 쓰고 싶은 계좌만 선택하여 등록해야 하는 것이지요. 오픈 뱅킹 타행 간 계좌 이체 시 한도를 일부 조정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신분증이나 신용정보만 알면 모든 금융사 계좌를 털어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신분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꼭 하셔야 할 3가지입니다. 먼저 즉시 가까운 관공서에 분실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금융회사 영업점에 확인할 수 있어 카드 재발급 등 금융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주민등록증은 주민센터, 운전면허증은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분실 신고하시면 됩니다. 둘째로 은행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 전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은행 영업점이나 금감원을 방문해서 개인정보 노출 사실 전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공용동 시스템에 등록되어 계좌 개설, 대출 신청 등 신규 거래 시 본인 확인이 강화되어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신분조회의사 즉 CB에 신용정보조회 중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회사에 신용정보조회 중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에 대한 신용조회가 되었는지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차단도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에서 내 돈 지키는 5가지 방법입니다. 날이 갈수록 교활해지는 보이스피싱의 범죄수법에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가능한 서비스를 운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지연지체 서비스입니다. 이체받는 사람의 계좌에 일정 시간, 최소 3시간 이상이라고 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둘째로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입니다. 본인이 미리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 즉 1일 100만 원 이내 이체 한도를 설정만 하는 그러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셋째로 해외 IP 차단 서비스 기능입니다. 국내 사용 IP 대역이 아닌 경우 이체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넷째로 단말기 지정 서비스입니다. 본인이 미리 지정한 PC, 스마트폰 등에서만 이체 등 주요 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다섯째로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입니다.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할 경우 본인 확인 절차 강화와 의심 거래를 제한하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관련 댓글을 보실까요? KAJA께서는 공인 인증이 답이다. 편리하게 하다가 다 해킹당하고 그러면 누가 책임질까라고 하셨고, YGPA께서는 오픈뱅킹 개설 시 반드시 OTP 인증해서 관리하도록 맞고 이체 한도 아주 낮게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비자들에게 편의를 주는 신기술은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항상 어떻게 하면 사기를 쳐서 국민의 돈을 탈취할까 연구하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은 따라잡기도 바쁩니다. 안전장치가 확보된 편리한 기능의 개발과 시행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합니다. 코로나19 감염되지 않도록 건강 조심하시고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